안녕하세요. 경매상관 파육출입니다. 오늘도 법정이상권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43가지 유형 중에서 총정리 4편 마지막 편이거든요. 법정이상권 편. 혼란스러운 판례를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법정이상권 하나만 잘 알아도요. 민법에 제가 볼 때는 30%는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다음에는 이제 유치권이나 뭐 도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나씩 다 정리해 갈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850강이나 900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블루오션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우리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있죠? 188만원 가격을 주시고 구매하신 분들께, 이제 이 한 50강 정도면 모든 그 경매가 끝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3월달에 될지 4월달에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는 대로 일단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뭐 좀 헷갈리냐,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이번 달까지만 제가 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번 달 4일 남았습니다. 2월 한정 188만 원짜리를 159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셨다가 자세히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먼저 볼게요. 이제 혼란스러운 판례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정기상권 하나만 잘 알아도요, 그죠? 법정기상권 하나만 잘 알아도 민법의 3, 40%는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정리해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이제 숨길 건 숨기고 교재 구매하신 분들께 제공할 건 제공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치권하고 법정기상권만 정리가 딱 되면 나머지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저번에 802강에서 문제를 낸 거 있죠. 8문제 다 맞추면 고수. 오늘은 요게 아니라 이제 헷갈리는 조문을, 이게 43가지 유형인데 헷갈리는 조문, 여기서부터네. 자, 법정이상권 못다한 이야기, 혼란스러운 판례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좀 짧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법정이상권 판례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로 딱 압축이 되거든요. 한 6, 7가지로. 그 압축된 것들은 위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기 실력들이 어느 순간에 팍 올라와 있어요. 정말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박사다. 특히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만큼 내가 박사다라고 딱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죠? 저도 모르는 것들은요, 오늘도 제가 이제 3월달에 입찰 들어갈 물건이 있는데, 저도 모르는 것들, 입찰 들어가기 전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해요. 저도요. 제가 아무리 저도 공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지만, 저도 뭐 민법에 대해서 약한 부분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 또 미적미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수라고 하더라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편한 분한테, 이거 제가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문제점 있으면 좀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당해세가 있는데, 당해세 이거 문제 없죠? 저도 여쭤봅니다. 저도 여쭤봐요. 이제 오늘 여쭤본 분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또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그 형님께 제가 한번 또 저도 입찰 들어갈 물건을 서로 상의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경매하면서 정말로 자기하고 상의할 분 한 분이 있어야 돼요. 자기하고 의논할 사람들. 내가 입찰 들어갈 때 또는 궁금할 때, 뭐 공부할 때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안 그러면 큰 코 다쳐요. 제가 조금 여담 좀 할게요. 부동산은 거대한 법률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진짜 그 자체가 다 법률 덩어리, 다 법덩어리예요, 법덩어리. 민법, 공법, 뭐 부동산 등기법, 뭐 민사집행법, 국세직승법, 뭐 하여간 5만 가지 법들이 여기 다 뭉쳐 있는 게 부동산 하나에, 그죠? 5만 가지 법들이 다 뭉쳐 있는 게, 그래서 이 중에 약간의 흠결만 있어도, 그죠? 내가 보증금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같이 부동산이 불경기로 접어들었을 때일수록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싸게, 더 좋은 물건을, 더 어려운 물건을 더 싸게 낙찰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는 진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내년, 제가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렸죠. 2025년, 2026년 경매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경매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가격도 많이 다운됐고 정말 어떤 유동성 위기도 오고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좋은 물건 싸게 낙찰 받고 또 어떤 법적인 이런 법률적인 집합체들이 모여있는 물건들이면 더 싸게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안 늦었습니다. 절대 공부하십시오. 공부 진짜 지식을 구글하는 것만큼 적양은 없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해야지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대화가 안 되면 저도 얘기를 잘 안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냥 사건 번호 딱 던져주고 이거 법정기 사건 성립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제 생각은 이러이러해서 법정기 사건 성립 안 하는데 박영춘 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죠? 사실은 어느 분이 진짜 저희 뭐 188배 아니지 옛날에 교재 구매 100만원짜리 구매했던 분인데 사건 번호만 띡 저한테 이거 어떻게 법정기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 의견을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또 차마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전화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실력을 늘려면 이러이러해서 법정기상 성립 안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저 이제 뭐 교재 구매하신 분들 외에는 제가 상담 안 해드리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빠르게 이 6가지 사례가 있는 6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대법원 판례를 읽더라도요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 법정기상권의 대원칙이 뭡니까? 법정기상권의 대원칙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제가 항상 얘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이어야 된다. 그러면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 안 해도 돼요. 이 건물에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에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등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A소유, A소라고 한다면 법정이상권 인정됩니다. 이게 바로 법정이상권 대원칙이에요. 이게 법정이상권 대원칙인 거 다 아시죠? 학원 가면 이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제가 옆집 강아지도 안다. 그런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판례 얘기예요. 판례를 읽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니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도 관계없다며. 그런데 또 다른 판례를 읽다 보면 그죠?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면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판례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개 판례를. 이 두 개 판례를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뭐 이것은 다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죠? 2002년 6월 20일 선고 요 판례하고 대법원 1980년 9월 선고 요 판례를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볼게요. 자 매매로 여기 매매죠. AA 소였다가 그죠? BP로 바뀌었어요. BP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법정이상이 성립하죠. 그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전 강의에 항상 떠들어놨으니까 그 전 강의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시려면 802강부터 805강까지 다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안 보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매매로 관습법상 법정이상을 성립한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들어왔겠죠? 왜? 여기는 미등기니까.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등기를 못했으니까 그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등기야. 그러면 이 건물에는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는데
그죠?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는다요. 왜요? 왜? 왜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매로 관습법상 법정이상 성립한 후에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죠? 설정된 후에 이게 이제 경매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해드렸는데 경매가 됐는데 그럼 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C하고 뭐 이렇게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여기 B로 바뀌어 있겠지 이렇게요. B, A든지 B든지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이게 법정이상 성립 안 돼요 이거? 등기 안 돼 있다고? 등기 안 돼 있다고 법정이상 성립 안 되냐고요. 그죠? 성립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을 때 이게 헷갈린 거야. 이것도. 왜? 이것은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죠? 동일한 소유 이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판례는요. 그죠? 소유권의 판단은 등기부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소유의 여부는 등기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매매로 가서 그죠? 관습법상 법정이상을 성립한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다가 이게 경매로 누군가 낙찰받았어. C. 그러면 요건 건물은 매각 제외겠죠? 그럼 이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B는 법정이상으로 성립을 해야지 맞죠? 그죠? 법정이상 성립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넌 소유자가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판례를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B는요. A한테 등기 이전 청구권을 유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A한테 대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법정이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이 등기 청구권은 A한테 최초 원시 취득자한테 유보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이상으로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판례 하나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떤 놈은 된다고 했다가 어떤 놈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대원칙은 그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죠? 동일인은 동일인이에요. 그죠? 다만 등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단지 이 등기 청구권이 이 사람한테 유보가 돼 있는 것 뿐이죠. 그죠? 이거 판례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면 법정이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이 말은 유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유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미등기 무허가를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등기 무허가를 누가 재산세를 내는지 확인하든지 그죠?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의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이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자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나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여기 저당권 들어왔다면 동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유보돼 있는 거거든. A한테. 이해 가시죠? 그죠? 그리고 1980년도 판례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신 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자, 증축, 개축, 신축 시 법정이상권은 인정될까? 여러분들 이런 건 알죠? 법정이상권이 성립된 토지수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고 건물이 있었어. 그러면 법정이상 성립 되죠? 그죠?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무허가 미등기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겠죠. 이 건물에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걸 신축을 했어. 신축을 했으면 그죠?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겠죠. 그럼 이것은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정이상권 인정되는 거죠. 그렇지만 동일성이 인정 안 되면 뭐 2배 이상으로 신축했다든가 그러면 이거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성이 있냐 동일성이 없냐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을 했을 때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있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이 된 상태에서 이 건물을 때리붓고 무허가니까 저당권이 없었겠죠. 법정이상 성립하죠. 때리붓고 신축을 했는데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정이상권 인정되고 동일성이 인정 안 되고 막 2배, 3배 막 크게 신축했다면 그죠?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판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고 그죠? 법정이상권 성립 후에 건물이 개축되거나 신축된 경우 법정이상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적극 그 인정 범위는 동일성 인정하는 한도 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구 건물을 멸시를 위해 동일성이 없는 요거죠. 동일성이 없는 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 건물에 대한 근저당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은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못하죠. 왜 법정이상권이 없으니까 그죠? 취득할 수 없잖아요. 이 두 개의 판례가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는데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개를 연속으로 볼까? 두 개를 연속으로 볼게요. 자, 또 하나 이제 위에 판례하고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 아까는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죠?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정이상권 인정된다고 했죠. 그죠? 동일성 인정되면 여기 땅이 어디 갔지? 없어져 버렸네. 동일성 인정되면 법정이상권 인정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죠?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축조한 경우 건물 축조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죠? 여러분 이거 무슨 개소리입니까? 개소리가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이 설정됐어요. 그죠? 공동저당이라고 하죠, 이걸요. 그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후에 그죠? 이 건물을 때려 부숴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이 있어요? 없겠죠? 그리고 기존의 토지에만 저당권이 살아있겠죠. 그죠? 이거하고는 이게 막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건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때려 부쉈으니까 이미 저당권이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여기다 구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신건물로 옮겨오는 건 아니잖아요. 신건물에도 다시 저당을 설정해야지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면 이 저당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신축했다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건물에는 왜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안 될까요? 그죠? 내용은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내용은 아래에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 판례는 뭐였어요? 위에 판례는 토지에는 저당권이 있었는데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판례는 토지하고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철거해버리고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신축한 건물에는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고요. 아까 그 판례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A 건물이 있었는데 그죠? 동일인이죠. 건물도 있었고 그런데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는 상태죠. 이건 법정이상권 대원칙이잖아요. 그죠? 대원칙인데 이걸 때려 부숴버리고 어차피 저당권이 없었던 상태니까 건물을 때려 부숴버리고 그 동일한 규모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이것은 법정이상권 인정되고 요것은 토지하고 건물 똑같이 저당권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때려 부숴버리면 저당권도 없어지니까 그죠?
이 신축 건물에는 뭐라고요?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폐쇄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죠? 폐쇄 등기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헷갈리는 게 또 하나, 요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이게 2011년 판례이기 때문에 한 3년 전밖에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공부할 때 법정기상권이 성립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 경매 기입 등기 되기 전에 착공이 됐냐 안 됐냐 그걸 따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착공을 했으면 법정기상 성립한다? 이것은 옛날 개소리. 그러니까 착공을 했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 착공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있으면 대부분 지하 올라가고 아니면 또 1층, 2층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 시기가 언젠지를 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게 판례가 바뀌었다니까요. 2011년도에.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신축 중이었어요. 그죠? 지하 터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들어갔어. 경매가 들어갔어. 그죠? 경매가 쭉 진행되다가 우야무야해서 건물이 그냥 요거 뭐 1층,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생겼어. 그런데 그것이 매각대금 완납할 때까지, 그죠? 다닐 때까지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어. 그럼 이것은 뭐예요? 법정기상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건축물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이때 당시에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뭔가 건축 중에 있다면 충분히 건축을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각대금 다 완납될 때까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법정이상권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최근에 요걸로도 대박 낸 적도 있고 요걸로도 파락을 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802강에서 지금 현재 805강 805강에서는 좀 헷갈리는 조문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반드시 보세요. 그죠? 반드시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법정이상권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의 기초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다 이해 가셨죠? 자,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건물을 때리붓고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폐쇄 등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토지의 저당권이 살아 있었냐 없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 토지의 저당권이 맞수됐다. 그럼 아닌 거예요, 이거를. 토지의 저당권은 계속 있어야 돼요. 건물 저당, 그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어쨌든 이건 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요것도 뭐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사람들한테 큰 돈은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요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그에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아, 법정이상권은 미등기 무허가라도 관계없다며. 근데 또 어떤 유튜브를 보면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면 법정이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므로 법정이상권은 인정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판례 이면을 보면 뒤쪽을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유보돼 있다. 그죠? 유보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분을. 그죠? 지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인지 아니면 이 순수하게 단독 건물, 단독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구분해야지 우리가 법정이상권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거 법정이상권 대원칙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법정이상권 대원칙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도 관계없다면서 그런데 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면 법정이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죠?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면 미등기라고 한다면 같은 빚건데 왜 아니다 이거 유보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신축은 신축인데 그죠?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어야 됩니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토지와 건물이어야 되고 그죠? 동일성이 인정된 신축이면 법정이상 인정되고
만약에 2배 이상 1.5배 이상 신축했다면 동일성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증개축을 하는데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죠?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죠? 9억을 때리 부숴버리고 새롭게 신축했다면 이 신축에 대해서는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매각되고 만납시까지 건축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법정이상권 성립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 이 토지주하고, 그죠? 신축 중인 이 건물이 동일인 소유, 동일인 허가자야 되겠죠. 그죠? 동일인 원시취득자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법정이상권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요거 지금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거 내용이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 요 43가지 다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법정이상권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고 이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판례를 제가 여기다 다 요약해 놓은 거니까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습니다. 이제 법정이상권은.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이지? 처음 듣는 건데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801강에서 801강에서 805강까지 지금 현재 한 것까지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실력이 들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92강부터는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강의예요.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니까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저기 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아마 유치권을 할지 도로에 대해서 모든 도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조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제 기본 교재하고 그동안 이제 한 800강 이내에 있던 것들 다 취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운 거 그런 것들 한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달 가기 전에 빨리 구매하십시오.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188만원으로 오릅니다. 감사합니다.